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저희에게 많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가끔 가다가는 또 저희 내용에 대한 비난도 해주시고. 안티는 필요해요. 안티 있어야 돼요. 활발했는데, 이걸 정치적인 시각으로,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르니까 조금 험한 댓글 달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시선으로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냥 안티들 안티 댓글 네, 다루셔도 괜찮고요. 네. 신부님은 괜찮으시면 저는 안 괜찮더라고요. 모든 얘기를 다 하셔도 돼요. 제가 멘탈이 약해서 요즘 말이죠. 요새 MZ라고도 안 그래요. 그러면 조금 무식하다는 소리도 MZ 세대. 네. 근데 그렇게 이렇게 구획화, 정형화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좀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그 기존의 세대들과 다른 세대들이 나타났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신부님 생각에는 이 MZ 세대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일단 처음에는 MZ세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느낌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고 더군다나 이 친구들은 영상을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렇죠. 영상만. 네.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얘들이 커서 다른 나라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래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가면은 다른 나라 아이들의 이렇게 육아 정책 같은 거 보거든요. 근데 유럽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험하게 키우더라고요. 비가 와도 소풍 갈 때는 그냥 가요. 아니면 짧은 스타킹 하나 신겨가지고. 네. 그리고 모자도 안 써. 그냥 비를 맞추면서 애들을 보내요. 근데 우리는 애를 키우는 건지 개를 키우는 건지 애완견처럼 둘둘 말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일본 애들도 그 추운데 반바지 입혀가지고 유치원에 보내요. 중국 애들도. 근데 우리 애들만 그냥 둘둘 말고 다녀서 아예 안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애완견처럼 키웠다가 얘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돌봐주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걱정됐던 게 우리 세대가 끝나고 얘네가 기성세대가 되면은 우리는 다른 나라 식민지가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막 불안했는데 그 불안감이 이번에 한 방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시위를 벌였는데 보통 이렇게 시위를 하면은 옛날에 데모했던 그 386 세대가 나와서 시위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MZ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한남동의 콘멜터 수도원 앞에는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엄청 추웠잖아요. 그렇죠. 눈보라도 치는데 거기서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잘못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상만 보고 자란 애들은 현장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어른들도 안 가는 그 자리에 애들이 가서 직접 자기들의 소리를 갖다 외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아이들을 잘못 봤구나.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잘못 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아이들이 여행을 많이 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신부님이 모르고 계신 것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이들이 여행을 엄청 많이 다녀요. 배낭여행.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레벨 질 같은 거를 타국의 질과 우리나라의 질과 늘 비교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글로벌해진 거예요. 더군다나 시각이. SNS도 그렇고 지금 친구들이 옛날에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모였잖아요. 술 친구 모여가지고 그냥 놀고 외국인이 끼진 않았죠. 근데 지금 애들은 정말 글로벌해요. 다른 나라 애들하고 계속 SNS 주고받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제가 그걸 갖다 간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랄까
자기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애들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어른들이 볼 때는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 나의 미래의 행복을 해치는 것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줄 아는 아이들인 거예요. 오히려 기성세대들은 저희 같은 또래들은 군사문화에 젖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교련복 입고 군사훈련 받았고 대학 가서도 그랬고 또 군대 갔다 왔고 신학교 갔더니 거기 또 군사문화였거든요. 그리고 신부가 됐는데 여전히 군사문화예요. 그 직장생활도 군사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서열 중식 군사문화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힘들어도 뭐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는 세대였는데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는 세대였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에 해를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페이스북에 아이들이 막 눈을 맞으면서 그 음악지 뒤집어 쓰고 이렇게 눈 맞으면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구나. 이 기성세대가 못했던 그런 민주화의 단계를 이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점프해서 올려놓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나의 미래라는 것이 확장해서 우리의 미래가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국가적으로 국가를 한 단계 위로 올리겠구나. 그것이 저는 어쩌면은 통일이 빨리 진척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우리가 뭐 북한한테 잘해주고 뭐 갖다주고 그러면서 통일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되거든요. 이쪽이 굉장히 잘 살면은 저쪽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훨씬 현명하게 통일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아마 뭐 서로 빨갱이 뭐 반동 문제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MZ세대한테 굉장히 큰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청년대 한다 그러는데 청년들이 정말 주역인 진짜 청년들을 위한 사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건강하게 좀 오래 살고 싶습니다. 네. 홍성남 신부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 제가 요새 영빨이 올라가지고 가끔 미래를 내다보고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위험하고 위급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이 상황이 오히려 큰 미래를 향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그걸 말씀해 주셔서 사회가 바뀔 때는 항상 갈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갈등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갈등 안에 에너지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이 갈등을 거쳐야지 새로운 게 나타나요. 네. 자, 오늘의 상담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님의 완전 찐팬임을 자부하고 맥모닝의 열렬한 애청자인 김베네딕토입니다. 올해 들어 신부님 강의가 그러니까 작년 얘기시겠죠? 그전에도 여러 번 다른 신부님들의 강의를 들었지만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가슴에 와닿는 강의가 홍성남 신부님의 강의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가게를 하는데 제법 안정적이고 수익도 괜찮은 곳인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매출도 많이 떨어졌고 또 그 사이에 아파트 투자를 2군데 하는 바람에 그 가격도 떨어지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해결이 되고는 있고 2년 정도만 더 버티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도 안 좋은 일이 자꾸 터지고 하나 메꾸면 또 하나가 터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당연히 제가 열심히 찾고 일하고 해결해 가고는 있는데 이런 상황이 4년 가까이 돼가다 보니 너무나 지치고 흔들립니다. 신부님 말씀처럼 Don't doing pray도 많이 해보고 스스로 지켜 세우면서 주님께 맡겨보지만 금전적인 일이 터질 때는 저 역시 그 힘든 구렁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과 신앙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요?
네. 가게 수익이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고 아파트는 투자를 두 군데나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네.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사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죠. 근데 제가 형제님한테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충격적으로 또 받아들이죠. 내가 걱정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걱정을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면 걱정을 해도 돼요. 근데 지금 걱정을 하는데 상황이 안 바뀌고 있잖아요. 안 바뀌죠. 걱정이라는 것의 본질을 좀 아셔야 되는데 내가 걱정을 하잖아요. 이 걱정이 그냥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고 걱정을 하면 얘는 내가 걱정을 바라보면 얘는 커져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나중에는 걱정이 나를 압도를 해버려요. 걱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건드리면은 먹물 건드리면 번지듯이 번져요. 그러니까 내가 논도잉 프레이 하면서 걱정을 어떻게 해보시겠다 그러는데 논도잉 프레이 하면서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걱정을 바라보는 한 걱정은 나한테서 안 떨어져 나가요. 아주 집요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 걱정이 그쪽으로 몰아가요. 네. 그 본질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걱정을 강제로 떨어뜨려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신부님 강제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걱정이 떠올랐을 때 그 겟아웃요법이라고 하는데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면 그게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나가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겟아웃요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왔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 기도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야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 마음에서 마귀가 나간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이 많이 생겼을 때 그 심리치료사들이 많이 권장하는 게 그 걱정이라는 덩어리거든요. 그걸 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내 안에서 나가라고. 그럼 나가요. 네. 얘들이 해봐야 되겠다. 뿌리가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뿌리가 없는 이런 생각의 덩어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면 나가는데 내가 안 쫓아내고 쳐다보고 있으면 이놈이 점점 더 커져요. 네, 그런 네.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마음 안에 손익계산서를 갖다가 좀 쓰실 필요가 있는데 사람 마음 안에는 누구나 계산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득이 될까 안 될까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현실 생활을 하려면 이걸 써야 돼요. 자,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세요. 형제님이 걱정을 해서 지금 얻는 게 뭐가 있죠? 불안함밖에 없죠. 걱정하니까 돈이 많아지던가요? 아파트가 팔리던가요? 아니면은 뭐 해결되는 거 뭐가 있던가요? 득이 되는 거는 제로예요. 그러면 손실이 오는 건 뭐가 있죠? 내 건강. 건강에 해쳐야죠.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건강을 해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걱정을 하고 있으면 가족들은 어떨까요? 더 걱정이 걱정하는 되죠. 아빠를 보면서 그러면 아내는 편할 수가 없겠죠. 애들은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네, 네. 한 집안에서 한 가족이 우울증이 걸려도 이게 감염이 돼요. 네, 우울증이 네, 그렇겠네요. 감기 비슷해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거는 우울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아파트가 안 팔렸어. 그 얼굴 찡그려. 애들이 즐겁게 먹을 수가 없죠. 감염이 바로 돼요. 다 같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걱정이 가정의 화목을 깨트린다라는 걸 갖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게도 안 돼, 뭐 아파트 투자했는데 이것도 잘 안 돼, 그런 얼굴로 앉아 있으면은 지금 가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저 집에 가면 즐겁지가 않아. 그렇죠. 이런 생각. 또 가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고 싶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님을 쫓는 쪽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고요. 그러네. 냉정하게 말하면. 네. 저희도 이제 뭐 식당에 가거나 뭐 물건 사러 가잖아요. 근데 물건보다 그 주인의 얼굴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굴이 너무 환하고 괜찮으면은 내가 살려도 물건 말고 다른 물건도 사게 돼요. 근데 그 주인이 아씨 우중충해. 들어갔다가도 주인 눈치가 보셔 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핑계 대서 나중에 올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님이 가게 매출이 떨어진다고 걱정하고 계시는데 매출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님을 내가 안 만나서 모르겠는데 왜 무모한 투자를 하셨는가? 누구 말을 듣고? 그래서 원래 투자라는 거는 정말 많은 걸 재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건 내가 투자를 해서 괜찮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 집을 2채나 샀어요. 근데 가게는 안 돼. 좀 무모하게 투자한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아드님이 가게를 하는데 아파트 2채가 나왔다고 그걸 샀어. 나중에 팔아 수익 남긴다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말려야죠. 그렇죠. 네.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리고 싶단 말이죠. 그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형제님 본인은 투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근데 투자가 이게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은행에 가도 원금을 보장해 주냐 안 해주냐를 따지잖아요. 원금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고수익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근데 원금 보장 해준다는 거는 수익이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회사들 가면은 고수익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은 고수익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무모하게 했다. 왜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왜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 만들어놨지? 항상 누구나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최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같이 만들어놔요. 전장터에 나가는 그 장수들은 장군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놔요. 네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악의 상황이 왔잖아요.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방법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고요. 흔히 우리가 신자들이 그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괜찮겠지. 남들 되니까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벌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 돈을 갖다 회수하는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똑같은 실수를 또 할까봐 좀 아프더라도 그냥 얘기를 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뭐 9.1교도나 100일교도 바치면은 뭐가 잘 될 거야. 이런 신앙만은 무속적인 신앙관인데 이거는 객관성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막연히 도와주실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현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생겨요. 제가 아는 그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속인들한테 그 돈을 뜯긴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뭐 100만 원부터 1000만 원 단위까지. 그 무속인이 이거 뭐 굿하면 잘 될 거야. 뭐 굿판에다가 돈을 들여봐. 그런데 사업은 안 되고 돈은 이미 들고 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 상황에서 있는 형제님한테 이렇게 너무 냉정한 말을 해서 미안한데 신앙감을 일단 바꾸실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내 몸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미국에 1920년대 공황이 왔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자살했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중에 이제 대기업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고 살았냐 했더니 어디 가서 돈을 갖다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맨손 체조했대. 집에 있는 가구들 들고 그걸로 이렇게 자기 근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 만약에 입원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가 더 들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내 건강을 정말 잘 챙기셔야 돼요. 새끼 다 먹고 걱정은 쓸데없는 거니까 자꾸 밀어내 버리고 가능하면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애써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은 가족도 다 무너져요. 네. 네, 답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근거로 또 저한테 이제 상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맥모닝을 할 때에 우리 형제님의 상황이 좋아지고 잘 넘겼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